당신은 기적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중국 병원 끌려가 강제로 아기 뺏긴 미국 임산부 20년 방황하다 죽기 전 한인타운 카센터 방문하자. 여기 한 미국 아주머니가 모든 걸 포기한 표정으로 낭떠러지 끝에서 광활한 계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한국인 남성의 외침에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남성의 얼굴을 확인한 아주머니는 그만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리아타운으로 이사를 와서 한국인들과 부대끼며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이 많고 친절한 한국인들과 궁합이 잘 맞으며 실제로도 제 삶에서 한국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20살이 되던 해에 엘라베마의 베세머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베세머는 빈민가였지만 저희 집은 그다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의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세머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아빠를 도와주며 몇 년 동안만 베세머에서 버티려고 했죠. 그러다 저는 어떤 한국인 남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빠 회사에 물류를 납품하는 일을 맡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늘 여유롭고 태평하게만 살던 저는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을 처음 봐서 그에게 무척이나 흥미가 갔습니다. 그와 몇 번의 짧은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 한국인 남성은 자신만의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 낮에는 정비공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트럭 운전수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몹시 바빴기 때문에 저희는 몇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지 저희는 서로 아는 점이 그다지 없었음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죠. 저는 매번 그가 올 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으며 그를 기다렸고 그렇게 몇 번 더 만난 뒤 그가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더군요. 그가 저를 처음으로 데려간 곳은 바로 근사한 국립공원이었어요. 차로 겨우겨우 올라간 공원의 정상은 낭떠러지 때문에 몹시 아찔했지만 엄청난 폭포의 절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그날의 데이트를 계기로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몹시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저희는 싸우는 날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결국 저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에게 걸리고 말았고 아빠는 몹시 분노하셨어요. 마리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거지 같은 동양인 녀석을 만날 바엔 그냥 집에서 나가거라. 저는 가족도 포기할 정도로 한국인 남성에게 빠져 있었고 결국 집에서 나와 엄청나게 좁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결국 혼인신고를 하고 며칠 뒤 저는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늘 열심히 살고 가정적인 남편을 보니 아들도 훌륭하게 크겠구나 싶어서 저는 엄마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아는 채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밤에 다른 공장으로 물류를 납품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을 한 상대 트럭 운전수가 사고를 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는 소식에 혼절까지 하며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그렇게 아빠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아빠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죽은 제 남편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빈민가의 비좁은 방에서 겨우겨우 생활했죠.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니 마을 근처에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어떤 중국 여성이 제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또한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차였기에 그녀와 꽤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출산을 앞두게 되자 자신이 저를 돌봐주겠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제 수발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녀가 제게 먹을 것 등을 이것저것 챙겨주는 건 고마웠는데 뭔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출산 시에는 무조건 이곳 근처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야 한다며 그곳이 실력이 좋다며
과도하게 중국 병원을 칭찬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하루는 출산이 임박했는지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게 달려온 중국인 여자는 제 상태보다는 저를 중국 병원에 보내는 것을 더 신경 쓰더군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저는 안중에도 없는지 계속 중국어로 통화하며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이윽고 앰뷸런스도 아닌 어떤 승용차가 등장했고 저는 그렇게 승용차에 실려서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고 회복실로 들어가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간호사들은 저를 챙겨주지도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의심스러워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간호사는 그제야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다가 그만 죽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살아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확인해보자며 맹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수많은 중국인들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곧장 경찰서로 가서 수상한 중국 병원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썩을 대로 썩은 배세모 경찰들은 제가 미쳤다며 신경도 안 썼고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며 3년 동안이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마지못해 진행된 수사에서 결국 제가 갔던 병원은 중국인들의 아기 공장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빈민가 근처의 중국인 밀집촌에서 사는 몇몇 중국인들은 저 같은 오갈 데 없는 임산부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납치하고 팔아버리는 질 나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갓난아기가 몸에 좋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아기들은 다른 부모에게 팔려서 입양 갈 수 있었지만 운이 나쁘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여자도 이 병원 직원이었고 결국 저는 속아서 중국 병원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결국 엘라베마 전역으로 퍼졌고 미국 뉴스에도 보도됐을 만큼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건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중국인들의 아기 공장이 적발되었으니 당연히 제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경찰들은 관심조차 없더군요. 그곳에서 살아나온 아이는 몹시 드물어요. 유감이지만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생계를 위한 일과 아이를 찾는 일에만 몰두한 채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20년 동안 처절하게 살았고 결국 아이도 못 찾고 돈도 하나도 없어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 남편과 처음 데이트를 했던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이 타던 낡은 승용차를 타고 낭떠러지 끝까지 올라갔고 그때 인상 깊게 봤던 계곡을 바라보며 그만 삶을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낭떠러지로 돌진하려던 순간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떤 동양인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기요, 당신의 차량에서 제동액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차도 저와 함께 유명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고장은 그다지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인 남성의 목소리와 얼굴이 세상을 떠난 제 남편과 똑같더군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저는 20여 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이 남성은 제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양인 남성 또한 분명히 저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도 뭔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제게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마리아 씨 아닌가요? 제가 맞다고 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자 그 남성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20여 년 전 중국 아기 공장 사건 때 아기를 찾아달라며 1인 시위를 하셨던 내용을 다룬 기사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와 관련된 사건이었기에 혹시라도 제 어머니는 아닐까 하고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제게 아기를 잃어버린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어버린 날짜와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그에게 정확한 시각을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자신의 친엄마가 맞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열을 하며 포옹했고 아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말해줬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한국인에 의해 목격되었기 때문인데, 중국인 밀집 거주촌 근처에 한국인 한 명이 살았고, 그는 배척과 차별을 일삼는 중국인들과 싸우다가 돌을 맞고 이가 부러져 근처의 중국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카트에 대충 담긴 채 방치되어 있는 아기를 발견했고, 근처의 수상한 사람들과 시설들을 보고 이 병원의 정체를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은 아기를 데리고 가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해야 했고, 결국 혼자서 몰래 아기를 키워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기를 되찾으려는 중국인 무리들에 의해 수없이 목숨을 위협받았고, 결국 넉넉지 않는 형편에도 다른 주로 도망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차별과 가난이 따라왔지만 낯선 땅에서 졸지에 아이까지 키우게 된 이 남성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으로서 뭔가 아이를 키워야 할 책임감에 사로잡혔고, 결국 아들을 키우느라 결혼도 못한 채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한국인 양아버지의 헌신 덕에 제 아들은 지금처럼 멋지게 자랄 수 있던 것입니다. 아들은 한국인 양아버지에게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됐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으나 이렇게 자신을 위해 희생해주신 친아버지와 다름없는 한국인 아버지를 두고 친부모를 찾는다는 게 양심에 찔려서 그저 자신이 태어난 곳인 베세머 근처에서 살아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피는 못 속이는지 아들은 남편과 닮은 외모처럼 차도 엄청나게 좋아해서 이곳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처럼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 공원을 알게 되었고, 저와 남편이 처음 데이트했던 이 낭떠러지의 절경에 반해서 이곳에서 자주 사색에 잠긴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똑 닮은 아들이었기에 저희는 만날 수 있던 셈이죠. 저는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아들을 키워준 양아버지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한국인은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마치 세상을 떠난 제 남편처럼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더군요. 저는 이 남성을 보고 성실함과 책임감이야말로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아들의 양아버지와도 자주 만나며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남편처럼 자상하고 성실한 이 한국인에게 끌려 결국 사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를 만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올린 결혼식이었기에 아들을 제외한다면 그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는 초라한 결혼식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저희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아들을 살려준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엄마 없이도 잘 자라준 아들에게도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한국과의 인연은 정말 축복과도 다름없고, 가족과 함께 코리아타운으로 이사온 현재 저는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들의 정과 친절, 맛있는 음식과 문화는 제 새로운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돼주고 있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와, 어쩜 이리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온전한 가족이 되었네요. 새 가족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